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서민금융 이용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조성모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마다 찾아주시는 우리 원장님. 오늘도 이제 서민금융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대출 상품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 자료조사한 걸 좀 봤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대부업 사채 이용자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 금융사 중에서 가장 대출금리가 높은 게 이제 대부업체들 보니까 2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좀 현재 실태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저도 3,8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그 13명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3명? 예, 그래서 87%는 이제 대출을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300만 명이 대출을 신청했다가 39만 명 정도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게 이제 이유를 보면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이 상환 능력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법적 상환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심사가 강화되니까 이제 대출 못 받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연령대로 살펴보면 연령대는 20대가 지금 이제 신용정보 등록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출 못 받는 게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자들. 요즘 자영업자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대출이 힘들면 그 대출을 못 받으면 더 금리가 높은 데 가서 또 대출을 받게 되고 이래서 그분들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돈을 빌리려는 그 목적, 그 용도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돈을 빌릴 거니까 이제 중복 응답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그 생활비입니다. 생활비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비. 기초생활비,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뭐 생활비를 위해서 빌린다는 비율이 64%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채 돌려막기입니다. 신용카드 빚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돌려막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창업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빌리는 비율이 한 11% 정도 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생계를 위해서 그런다는 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제 못 받으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좀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더 빚을 이제 키우는 분들.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대부업체가 대출이 안 되면 더 이상 차입을 포기하고 이제 그 자기 비용 지출 줄인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물건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는다든가 이렇게 조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해서 이제 채무 조정을 받아요. 이 개인 워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에 이제 개인 희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대처하는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좀 싼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내지 4명이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좀 어려운 부채를 이제 가중시키는 요인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정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가족들한테 많이 손을 벌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인척이라든가 가족들한테 빌리는 비율이 44%가 그렇게 조달하고 있고요. 할부금융이라든가 신용카드,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통해서 한 22%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무서운 거는 그 15% 정도는 사채 시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채 시장은 이제 우리 대부금융협회에서 작년에 한 1,700명을 조사해서 이제 해결을 해준 게 있는데 그때 조사 금리가 보면 연 350%입니다. 350%요? 그래서 이제 월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적 상환금리가 연 24%인데
이거에 무려 15배가 넘는 이런 금리로 이제 줄이고 보면은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뭐 사실 원금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십억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고금리로 계속해서 쌓여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연 360%라 하면 결국은 100만 원 빌리고 그 360이 이자로 내야 된다는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460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 근데 정말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돈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1397 아, 전화번호가 1397. 전화번호에 맨 그 구석자리만 누르면 1397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1397. 1397. 1397을 누르면 우리 112, 뭐 그렇습니다. 119 이런 거 외우듯이 1397 돈이 필요하실 때는 이게 가장 서민금융에 에러가 있을 때는 1397을 네. 눌러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저희들이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대출을 어디 가서 싸게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고금리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대책이 없을까 해서 이제 금융회사 상품들을 탑재시켜 놓고 개인 신용도에 맞게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50개 상품을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한 50여 개 금융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부터 서민금융회사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회원을 가입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직장이라든가 소득 빌리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시키면 낮은 금리부터 순서대로 뜹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본인이 그 상담을 신청하면 이제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안전한 대출 그렇습니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안전하고요. 이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혹시 조회를 하면 신용 등급에 우려가 네. 이제 하는 분들이 해가 등급이 될까봐.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신용 등급이 네. 떨어지지 않고요. 이게 이제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꼭 그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1397. 1397로 누르거나 아니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인터넷을 좋겠습니다. 활용하시거나 네.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걸 또 모르고 이제 불법 그 대출 업체에서 대출 받아서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12로 그 신고해서 범죄를 신고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을 하는 네. 방법. 이때는 이제 채무 조정은 되지 않고요. 사법적인 처리만 됩니다. 이 사채를 이제 양성화시킨 것이 대법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안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만약 금리를 뭐 법적 금리 이상으로 받는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처벌보다 나는 채무 조정을 좀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 네. 채무 조정 상담을 하시면 그 사채업자를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제 사채업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금리를 초과된 거는 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감면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만도 대부금융협회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8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7억을 감면하고 해줬고 또 이제 그 16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돌려받게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숨기면 빚이 커지거든요. 이거를 숨기지 말고 그 상담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전문 민간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소정의 그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네. 본인의 이제 재무 상담부터 들어가서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서민금융연구원 회원사 중에 이제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이 있는 그 법인이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통해서 그 채무자가 상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무 조정 상담을 네. 해주시는 거군요. 아니 내 그 채무 관련된 전화를 대리인한테 연락하게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대부업에 대해서는 네.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든가 귀찮게 하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를 하나 선임해 놓는 거예요. 변호사를.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런 업무를 해주시는 사채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자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회망을 만드는 사람들 이 법인에서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이용하시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안내도 해주고 재무 컨설팅이나 부채 컨설팅을 다 해주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 만드는 사람들 네, 꼭 그렇습니다. 기억을 해서 또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분이 있다는 점 너무 혼자 또 소갈이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조성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자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 정답은 청와대였는데요. 김기용님 축하드립니다.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에 이어서 드릴게요. 범죄 신고는 112, 긴급 안전 신고는 119. 그러면 서민금융제도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담호와 콜센터의 번호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전화번호 끝자리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4자리 번호입니다. 잘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